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묘한 것이 사람의 인연이고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팔자라고들 합니다. 옛말에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지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바보가 장군이 된 출세 이야기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보니 이 이야기는 한 아내가 남편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고 한 남자가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그야말로 눈물겨운 부부의 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애틋하고도 기구한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야기는 고구려 평원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임금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 평강공주가 있었습니다. 헌데 이 공주님이 어찌나 눈물이 많은지 한번 울보가 터지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왕이 달래도 보고 어르고 뺨을 쳐도 소용이 없었지요. 오죽하면 임금님이 홧김에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겠습니까? 에잉, 시끄러워. 너 자꾸 그렇게 울어대면 나중에 커서 저작거리 바보 온달한테나 시집 보내야겠다. 당시 온달은 장안성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바보였습니다. 찢어진 옷에 헝클어진 머리, 얼굴은 떼국물로 얼룩진 채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허허 웃기만 하는 그런 사내였지요. 늙고 눈먼 홀어머니를 모시고 밥을 빌어먹는 처지였으니 고구려 천지에서 가장 비천한 사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는 말만 하면 공주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겁니다. 임금님은 그저 우스갯소리로 때로는 으름장으로 했던 말이었지만 그 말이 어린 공주의 가슴 속에는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공주는 어느덧 홍기가 꽉 찬 처녀가 되었습니다. 평원왕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 상부고씨 집안에 공주를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얌전하던 공주가 죽어도 시집을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아바마마, 저는 이미 정해진 짝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요. 임금은 농담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어찌 이제 와서 딴 말을 하십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쳤지요. 왕은 노발대발하여 내 말을 거역하려거든 당장 궁을 나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보통 같으면 잘못했다 빌었을 텐데 평강공주는 기다렸다는 듯 짐을 쌉니다. 비단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폐물을 챙겨 궁을 나서는 공주의 뒷모습.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마는 한편으론 자신의 뱉은 말을 지키려는 그 고집이 참으로 대단하기도 합니다. 물어물어 찾아간 온달의 집은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방문을 연 온달은 눈부신 공주를 보고 귀신이다 하며 도망을 쳤지요. 평강은 그런 온달을 붙잡고 눈먼 노모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모가 말합니다. 귀하신 분 냄새가 나는데 어찌 우리 같은 미천한 곳에 오셨소? 내 아들은 배고픔을 못 이겨 산나물을 뜯으러 갔소. 제발 돌아가시오. 하지만 평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달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결국 지극한 정성으로 온달과 노모의 마음을 열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정말 그렇지요? 평강과 혼인한 뒤 온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강은 가져온 폐물을 팔아 밭을 사고 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건 온달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라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니 온달 스스로도 나는 바보인가 보다 하며 평생을 주눅들어 살았던 겁니다. 평강은 그런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히며 매일 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서방님,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몸이 장대하고 힘이 좋으니 무예를 익히면 천하제일의 장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흙 속에 묻힌 진주입니다. 아내가 나를 믿어주는데 어느 남편이 힘을 안 내겠습니까?
온달은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강은 시장에서 병들어 비쩍 마른 말을 헐값에 사왔습니다. 남들은 혀를 찾지만 평강은 그 말이 명마의 혈통임을 알아봤지요. 온달은 그 말을 제 몸처럼 씻기고 먹였습니다. 말이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흐르자 온달은 그 말을 타고 활쏘기와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낮에는 무예를 닦고 밤에는 평강에게 글을 배우니 바보 소리 듣던 온달의 얼굴에 어느새 늠름한 대장부의 기상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매년 3월 3일 고구려의 왕과 귀족들이 모여 사냥 실력을 겨루는 낭랑 언덕. 그곳에 낯선 장수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가 말을 달리면 바람이 일었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멧돼지와 사슴이 그의 화살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지요. 임금님이 깜짝 놀라 그 장수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내 처음 보는 솜씨로구나. 장수는 투구를 벗고 왕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신, 대왕 폐하께서 바보라 부르시던 평강공주의 지압이 온달이옵니다. 그 순간 평원왕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거짓골을 하고 다니던 그 바보가 세상 둘도 없는 듬직한 사위가 되어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왕은 껄껄 웃으며 온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식을 내친 부모 마음이 늘 가시방석이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돌아온 딸과 사위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후 온달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북주의 무제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온달은 선봉장이 되어 적진을 뚫고 적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공으로 대영이라는 높은 벼슬을 받고 고구려의 영웅으로 우뚝 섰습니다.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되는 인생 역전. 그 뒤에는 남편을 믿고 기다려준 지혜로운 아내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팔자라는 것이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영웅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며 아단성 전투에 출정한 온달. 장군은 날아오는 눈먼 화살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승리의 깃발은 휘날렸지만 대장군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부하들이 장례를 치르려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달의 관이 땅에 딱 붙어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 밀고 당겨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죽어서도 고국을 떠나지 못하고 두고 온 아내가 눈에 밟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탓일까요?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관을 어루만지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서방님,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려 하십니까?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던 걸까요? 꿈쩍도 않던 관이 그제야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도 백성들도 모두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시절부터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 아내 평강을 두고 가는 온달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평강공주가 위대한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한 온달의 진가를 알아보고 묵묵히 그를 키워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온달이 대단한 것은 자신을 믿어준 아내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보답했다는 점이겠지요. 부부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넘치는 점은 닫아주며 거친 세파를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 말입니다. 온달이 바보가 아니라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건 당신은 할 수 있다는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 덕분에 산다.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집 바보 온달을, 우리 집 울보공주를 영웅으로 만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집신 짝도 제 짝을 만나면 천하를 얻는다는 이야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였습니다.